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애를 직장을 다니는 애가 이길 수 있을까? 직장에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을 공유를 해드린 거고, 예,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다 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 제가 뭐 이것을 뭐 안 해보고서 이런 말하면 사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육아 중이시거나 하다면요, 공부 시간이 전업수험생이라는 것은 수험만 하는 수험생을 말하는 겁니다. 수험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애를 직장을 다니는 애가 이길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애들을 지금 갓난아이를 보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렵죠. 상대적으로 돈을 걸라고 하면 얘가 붙는 거에 더 걸겠죠. 둘 중에 하나에 걸어야 된다면. 그건 냉정하게 팩트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뭐 압도적인 확률로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많이 해오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수치들을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일단은 직장을 다니거나 아기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숫자를 외우십시오. 이 숫자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에 35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평균적인 정도의 육아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은 이제 최대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평생의 직장을 갖겠다는 거기 때문에 주변 뭐 양가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최대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지금 미안해도 나중에 합격해서 갚으면 됩니다. 제대로 안 하고 미안해서 도움 안 받고 몇 년 불합격하는 것보다 한 번 빡세게 도움 받고 오래 합격한 다음에 평생 갚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움은 이제 받을 수 있는 무조건 받으세요. 그런 전제로 일주일에 35시간은 나와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정도는 나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쥐어짜면은. 그래서 요것을 한번 분배해 보면요, 월요일에서 목요일은요 공부하는 시간을 3시간 반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4일 3.5시간 곱하기 4일 하면 몇 시간이 나오냐? 14시간이 나오죠. 14시간. 그리고요, 금요일은 쉬세요. 휴식. 쉬세요.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금요일은 나를 위해 남겨두시고, 만약에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12시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11시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버퍼로 남겨두세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0시간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시간. 그리고 여기 부족한 게 나온다면 채우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쉬고, 그런 날이에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쉬어야 되고, 나도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말은요, 이때는 달려야 됩니다. 이때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출근을 안 하는 날이고, 육아를 하신 분이라면은 미안하지만은 누군가한테 뭐 배우자나 아니면은 뭐 양가 부모님한테 맡겨두시고 하루에 11시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직장인은 이때가 뭐 승부처예요. 이때 왜냐하면은 전업수험생들은 여기서 힘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요. 안 쉬려고 해도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고 여기 쉴 때 나는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많이 뒤처지지 않았다가 여기서 미친 듯이 따라잡아야 돼. 이게 직장인의 공부 방법이에요. 주말에 미친 듯이 따라잡고 평일에도 많이 처지진 않았다가 주말에 막 따라잡고, 이게 직장인의 공부 방법이 되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11시간, 하루에 11시간 하는 겁니다. 이틀. 그럼 몇 시간이 나오네? 22시간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서의 14시간과 여기서의 22시간을 더하면은 36시간이 나올 겁니다. 36시간. 그래서 이 36시간을 목표로 하는데 사람은 목표를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1을 빼가지고 35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되 또 주말 중에 하루, 한 달에 한 번, 먼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주말 중에 토요일, 일 중에 하루를 완전히 쉬십시오. 완전히 쉬는 거예요. 그날은 애기 딱 맡겨놓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고 뭐 솔로시라면은 그냥 혼자 뭐 취미생활 즐기면서 완전히 노세요. 완전히.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 내가 다음 주말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 몸이 한계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계속 일만 하면 어느 순간 몸이 뻥 난다는 걸 알아요. 육체적으로 근육이 파괴되면서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정신노동도 똑같습니다. 정신노동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도 어느 한계를 넘으면요, 이게 빡뻑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에 빠져요. 그때는 이제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충전이 안 돼서. 그래서 충전 시간도 전략적으로 두셔야 돼. 이건 노는 게 아니야.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전략인 거야, 쉬는 것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요, 나한테 완전한 쉬는 날을 두시고 한 달에 이날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이게 또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 쉬는 날, 나한테 꿀 같은 그 하루.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5시간, 다만 한 달에 하루만큼은 이 시간이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들어오시면은 무슨 뭐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했는데 뭐 뭔가 이상한 얘기를 다 들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요, SNS가 되면서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되고 공부 시간을 자랑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생긴 거예요. 저는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공부 시간을 왜 자랑하지? 오히려 공부를 너무 했으면 좀 뭐랄까, 좀 약간 머쓱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중에 공부 시간이 너무 부풀어졌어요. 그러기 전에 문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게 16년 전입니다. 제가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든요. 그때는 SNS가 이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직했어요. 자신이 공부 시간에 대해서. 그 시절의 합격기, 제가 읽고 느꼈고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시절에 고시 합격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공부 체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운동도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5시간 운동할 수 있어요. 보통 애들은요 1시간밖에 운동 못합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 체력이 있는 애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공부 체력이 없는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고시 합격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공부 체력이 제일 높은 애예요. 제일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애요. 걔네들이 모든 합격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고승덕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외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역사에 획을 그었잖아요. 뭐 성격이 비슷한 시험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과목, 같은 과목에서 뭐 시험 몇 개 붙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과목,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하나를 뭐 수석, 하나를 차석, 하나를 채운수, 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전부를 뭐 이런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남는 어떤 그런 이상한 일을 하신 분이고, 이런 분은 예외로 하고, 일반적인 고시 합격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공부 체력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고, 저도 이 바닥에 들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요, 하루에 8시간 이상 못합니다. 하루에 8시간. 어떤 날 하루는 8시간마다 더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 이상. 이 공부라는 게 장기래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몇 달이고, 보통의 경우는 2년 간단 말이에요. 초시에 합격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있긴 하지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시 합격이 가장 이제 합격 자체가 별로 없지만, 합격이란 전제로는 제시 합격이면 나이스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장기 레이스에서 평균을 찾아봤을 때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못 나와요. 이것은 이 무수한 사람들이 당시에 증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통했던 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순 공부할 수 있으면 100% 합격한다 했어요. 저도 여기 이 바닥에 들어오고서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8시간씩 6이라면요 일주일에 48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제가 직장인으로서도 공부를 해봤고요, 전업 수험생으로도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직장인으로 공부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제가 직장인으로 공부했을 때 전업 수험생들이 그렇게 일단은 부럽죠. 부러우니까 미운 거야. 믿고 부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진짜 이렇게 개처럼 고생하면서 지금 이따가 말하겠지만 짜투리 시간을 막 뽑는 방법이라든지 뭐 새벽 공부라든지 이렇게 개같이 일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전업수험생님들 하루에 8시간도 할까 말까란 거예요. 그때 그 고시 합격기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놈들이 바보들 아닌가. 아니,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8시간도 못한다고? 내가 전업수험생만 되면은 진짜 막 하루에 막 16시간 막 쌈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막상 전업생활이 되니까 나도 똑같더라고. 나도 생각보다 많이 못해. 8시간 하면은 매우 나이스한 거야. 이렇게 못해. 왜냐하면요, 이게 밥이랑 비슷한 거야. 하루에 밥을 무한대로 준다고 그거 다 먹어요? 3번 먹으면 못 먹어요, 어차피. 공부도 내가 보기엔 비슷해요. 뇌에 밥을 넣는 거예요. 뇌에 밥을 넣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이상의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더 이상 뇌가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면은 앉아 있었으나 뇌를 안 쓴 사람들이 공부 시간을 오래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고승덕이거나 그럼 노내고, 고승덕과 같은 어떤 업적을 보여준 사람이면 이제 노내고, 보통 이 사람이 진지하게 뇌를 썼다면은 그것을 8시간 이상 어차피 못 써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시간은 많지만 그 시간을 어차피 온전히 못 쓰고 많이 버릴 수밖에 없는 애예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상. 어차피 8시간 이상 머리에 안 들어와요. 진지한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시간은 짧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이 안 나와요. 48시간이. 여러분들은 밀도 높게 100%의 힘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자원이 너무 많은 대신 어차피 그거를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되면 똑같아요. 제가 그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뚫 거 없습니다. 얘네들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나는 지금 뭐 애기 보고 직장 다니면서 막 공부 시간 이거밖에 안 내는데, 절대 공부 시간을 놓고 보면은 엄청난 몇 배의 차이가 날 거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내 뇌가 받아들이는 공부 시간이 한계 때문에, 맥시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한계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물론 이게 무슨 뭐 일주일 공부나 한 달 공부 이거보다 더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2년 가는 공부는 절대 평균 이 시간 안 나와요. 평균을 내면 결국 그렇게 여기에 수렴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아까 전에 말한 공부 체력이 제일 높아서 공부 시간 제일 많이 나온 애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고시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고시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 시험 합격은 이거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붙어볼 만한 게임인 거야. 직장인 수험생이나 뭐 전업 주부라고 하시더라도 주부나 뭐 육아를 하는 육아 대디라고 하더라도 아기를 보는 분이라 하더라도 여기 붙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 공시 합격은 이거보다 진짜로 뇌를 쓰는 공부 시간이 이거보다 적게 나와요. 예. 그러면 나는 얘네들이 그것을 허비하고 있는 시간에 나는 이것을 풀로 작동하면 충분히 붙어볼 만한 거예요. 요령만 가져서 쓰신다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절대 시간은 이렇게 확보하시고 어차피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에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절대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35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35시간은요 육아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시간에 일정 부분은 짜투리 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짜투리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3.5시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짜투리 시간과 풀집중 시간. 짜투리 시간은 뭐겠어요? 당연히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했던 시기에 그때 봤었던 거 합격기들 한번 모아가지고 한 10개 정도 읽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사법시험 합격기를 쓰신 분인데 이미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분이셨어요. 이미 행정고시 재경직을 합격해가지고 거기 서기관이셨어요. 40대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어서 저기 다니시다가 서기관으로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사법시험에 붙었고 해서 이제 변호사로 이제 장착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얼마나 바쁘겠어요. 중앙부처 서기관인데. 네. 그런데 이분이 공부한 얘기를 읽어보니까 이제 뭐 좀 막 정말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일단은 뭐 화장실에 갈 때도 그전엔 자기가 늘 신문을 들고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책을 들고 갔다는 거야.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온갖 기술들이 나오더라고요. 잡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온갖 요령들, 짜투리 시간에 잡한 요령들. 예를 들어 커피를 뭐 얼마큼 마셨는데 그걸 뭐 얼마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무슨 정말 영끌하듯이 돈도 쥐어짜면 몇십 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끌하듯이 이제 만드는 시간, 그런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와요. 예, 그래야 이게 나와. 이거 만만찮잖아요. 직장 다니는 육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되냐면요. 소리만 들으면 할 수 있는 공부에 쓰시면 돼요. 이 시간에 예를 들어 영어 단어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직장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는요. 운전하는 시간 말고는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왜? 영어 공부는 제 입장에서는 단어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다른 걸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건 사치였어요. 그 당시 입장에서. 단어는 그냥 듣고 외우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 그냥 그거 테이프 사가지고 테이프 틀어놓고서는 그냥 미친 듯이 따라 불렀어요. 문 닫아놓고 남들 못 듣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짜투리 시간이에요. 그때 짜투리 시간.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짜투리 시간은 음성으로도 할 수 있는 별로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공부를 여기다 써먹으시면 돼요. 예, 영어 단어 암기. 음성만 들으면 내가 그냥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한국사 강의 틀어놓고서는 그냥 듣고 있는 거. 설거지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시간을 창조해 내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별다른 어떤 고도의 정신 노동이 필요하진 않고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종류의 공부를 여기다 할당해 놓으세요. 이걸 확보하시고 이것에 써먹으세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목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런 시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 시간들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행정법이라든지 아니면 비문학 독해라든지 뭐 어려운 뭐 영어 독해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고가 필요해요. 사고가. 이거는 소리만 듣고 따라 읽는 걸로 돼요. 근데 이거는 머리를 써야 돼요. 이건 짜투리 시간에 안 돼. 짜투리 시간에 안 돼.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과목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과목들은 여기에 배분하시고 요런 과목들은 여기에 배분하셔야 돼. 이따 말하겠지만 행정법은 우리가 수능을 봤던 과목에 비유하자면 수학과 과학의 가장 공시 과목 중에서는 여기에 가장 유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같은 거를 어디 뭐 운전하면서 할 수 없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수학 문제 푸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성격의 것을 풀 집중하는 시간에 하셔야 돼. 풀 집중하는 시간에. 근데 풀 집중하는 시간을 도대체 직장인이나 육아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늦공이고 또 하나는 세공이에요. 늦공은 뭡니까? 늦공은 뭐냐면요. 육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일과를 마치고 공부 그리고 그 다음에 잠 이렇게 되는 거죠. 일과 공부 잠 이게 늦공이에요. 늦공. 세공은요 이게 아니에요. 세공은 뭐냐면은 새벽 공부예요. 세공은 일과를 마쳐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애를 재웠어. 혹은 직장에 다녀왔어. 이렇게 한 다음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냥 자는 거야. 이 시간이 몇 시든 9시면 9시 자버려. 예.
9시 자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자고 깨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새벽 3시에 일어나건 새벽 4시에 일어나건 그때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자느냐 자고 공부하느냐의 차이인데 압도적으로 자고 공부하는 걸 권합니다. 일하고 공부한 후 자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을 무조건 권해요. 그 이유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하나는요. 브레인 리셋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장에 있었어요. 겁나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이제 어떤 새끼가 나한테 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불쾌한 것도 있을 테고 여기 상사한테 깨지면 기분 나쁘고 후배가 치고 올라서 빡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오늘 오다가 지하철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심각해지고 온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뇌가 가장 더럽혀진 순간이에요. 일과 직후가. 이 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공부가 안 돼요. 보통 사람은. 한마디로 쓸 때까지 쓴 근육을 두고서는 이제 와서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예. 휴식을 갖고 뇌를 리셋해서 잡기를 떨쳐버린 다음에 하셔야 돼요. 육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뭐 누구 엄마가 뭐라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한 거나 뭐 친정이나 뭐 시댁에서 뭐라고 한 거나 온갖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육아에 지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책을 본다고 되겠어요? 졸기만 할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 생각나고 아마 이 시간에 공부한다고 앉은 다음에 유튜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걸 인정하고 사람은 항상 한계를 인정한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다음에 영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돼. 그게 일단 자는 거야. 일단 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는 동안 뇌가 리셋이 일어나요.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기분 나빴던 일을 시간이 경과해서 조금 잃게 하고요. 나의 체력도 회복을 시켜줘요. 머리 체력을.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뇌가 어느 정도 깔끔해져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뇌 상태를 풀 집중할 때 여기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뇌가 가장 더러워졌을 때 풀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리예요. 무리데스. 표현하지만 무리예요. 예. 뇌를 맑게 만들어 놓고 여기로 오셔야 돼. 이게 같은 시간 앉아 있으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2시간 앉아 있어서 솔직히 30분이나 제대로 공부할까?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 30분도 안 날 거냐. 온갖 잡생각, 유튜브 쇼츠 보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괜히 공부법 영상이나 찾아보고 있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2시간 중에 진짜로 한 1시간 40분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2시간이지만 급이 달라요. 이건 공부의 질이 달라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마감효예요. 마감효라는 게 뭐냐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강의를 기본적으로는 오후 2시에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후에 2시에 하는데 딱 하루만큼은 오전 9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9시에 하는 강의는 전날 밤에 준비를 해요. 반면에 오후 2시에 하는 것은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요. 오후 2시에 하는 강의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오전 9시에 하기 때문에 전날 준비하는 강의 준비 시간이 훨씬 많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후 2시에 강의 가야 돼. 마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겁나 후달리면서 강의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을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무조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요.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능률을 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는요. 전날 준비하잖아요. 밤은 무한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아침 9시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1시에 자야 된다고 쳐요. 근데 1시까지 마감이 안 됐어. 까짓거 1시간 덜 자고 2시까지 하면 돼. 1시간 덜 자지 뭐. 2시까지 못했어? 뭐 3시까지 하지. 뭐 오늘 좀 덜 자지. 마감이 없어요 여기는. 밤은 무한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데드라인이 없는 시간 안에 나의 공부 시간을 끼워 넣잖아요. 그런 공부가 늘어지게 돼 있어요. 전업 수험생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얘네들은 마감이 없어요.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자유가 주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런 거예요. 전업이라는 구조가. 이해되시겠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면요. 자연스럽게 마감효가 생겨요. 뭐예요? 출근 시간이에요. 출근 시간. 근데 몇 시까지 가야 돼? 아니면은 애들이 일어나는 시간이겠지.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그때까지밖에 공부를 못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밤에 공부해서 그냥 오늘 좀 덜 잘까? 이런 게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같은 시간 대비 훨씬 효율이 많이 나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올 거야. 밤은 무한하기 때문에. 밤에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시간만 길어지게 되고 늦게 자고 생활 패턴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밤에 늦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요 자면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던 간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할 때 공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공복.
배가 차 있으면은 뇌에 피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공부에 완전한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밥 먹은 직후에 공부 잘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언제나 약간 배고픈 상태예요. 근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어차피 그 상태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다음에 나를 그 상황에서 놓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맘시생분은요. 그 시간에 나를 놓아버리시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하는 공부가 공부하고 나면서 하는 공부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되셨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아이를 일찍 재우고 나도 같이 잠들어 버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세요. 아이가 잠들었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라 안 돼요. 어차피 효율이 매우 떨어져요. 고생만 하고 넣는 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야. 직장 다녀와가지고 허벅지 찌르면서 공부해봤자 안 돼. 오늘 저 김 과장이 나한테 지랄한 것만 생각나.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 이제 공부 방법 찾아보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예, 그렇게 되니까 안 돼, 안 돼. 예, 새벽에 일어나서 하셔. 새벽에 일어나시면 머리도 맑고 아씨 몇 시까지 출근했는데 지금 막 큰일 났다면서 이제 하게 돼 있어. 그리고 펜은 자연스럽게 공복이야. 예,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직장인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을 정말 공유를 해드린 거고, 예,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다 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 제가 뭐 이것을 뭐 그 안 해보고서 이런 말하면 사기죠. 상상해서 하는 말이죠. 저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행정법 법알못을 법잘알로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로봇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